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 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드디어라고 하면 기다린 것 같지만, 기다리진 않았지만, 여름의 장마가 시작된 것 같은 날씨입니다. 음. 그, 일반적인 한국의 여름이라고 하면 습하고 무더운 날씨를 많이들 상상하시잖아요. 음. 근데 6월 한 달 동안 뜨겁지만 습하지 않은 소위 그 유럽의 여름 날씨라고 하는 걸 저희가 간접 체험해 봤었죠. 음. 근데 이제 7월 월이 되자마자 습해지면서 장마가 온다고도 하고 그치만 장마가 좀 짧다고도 해서 '아 여름이 진짜 되었구나.'라고 실감하게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선님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저는 지금 통영에서 몇 주 동안 지내고 있는 중인데 음. 어 사실 한국에서 사람들이 날씨 얘기를 할 때 거의 수도권 날씨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음. 저는 이제 남해 쪽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비해 별로 덥지도 않고 아예 오. 그 날씨가 달라서 오. 대체 올해 여름이 어떻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일단 너무 어. 덥지 않아요. 너무 선선해서 어. 그래서 여름인데 여름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몇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음. 아니 오늘 근데 습하긴 하죠? 비 오는 날만 습해요. 그렇구나. 근데 맞아요. 요즘 워낙 날씨가 우리가 평소에 알던 그 여름 한국의 여름 날씨랑 좀 다르긴 했어요. 그쵸? 그치만 음. 뭔가 통영하면 더 남쪽이니까 더 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덜 덥다니까 쪼끔 의외인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제주도 그렇고 부산이나 통영이나 이 남쪽의 바닷가 쪽은 덥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한 2-3도 정도 온도가 낮더라고요. 그렇구나. 음. 어. 또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인 것 같아요. 당연히 남쪽이면 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음. 도시에서 뿜는 열기가 더 심한가 봅니다. 음. 맞아요. 그 여기도 실은 별로 막 그렇게 덥지 않아서 실은 더웠는데 어 습하지 않으니까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청소를 미루다가 바로 엊그저께 에어컨 청소를 했거든요. 음. 근데 바로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부터 비가 오면서 습해져 가지고 문도 못 여는데 습하고 더워져 가지고 에어컨을 켜야 되는 날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시기 딱 맞춰서 에어컨 청소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네 한 주를 지냈습니다. 보람이 있겠네요. 네 맞아요. 더 미루지 않고 이번 주에 처리해 버린 저 자신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되었고 휴가도 아마 많이들 계획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즈음에 맞춰서 요즘 저희가 전국 여행, 우리나라 여행, 소도시 여행을 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죠. 음. 그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음. 지난주에는 전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전주의 그 전통적인 분위기에서 연결을 해서 이번엔 그 전주의 전통적인 분위기는 대부분 조선시대잖아요. 근데 음. 쪼끔 더 옛날로 돌아가서 백제의 도시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음. 주제는 천천히 걷는 도시 공주입니다. 공주가 요즘 좀 뜨고 있죠. 음. 그렇구나.
사실 저한테 공주는 되게 옛날에 어릴 때 갔던 기억만 있는 도시인데 오늘 음. 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음. 그럼 오늘 에피타이저는 뭔가요? 음. 새님이 "요새 공주가 뜨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치만 그래도 그동안 저희가 소개해 왔던 도시 뭐 강릉, 전주 이만큼 아마 유명한 도시는 아닐 거긴 해서 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다 싶은 도시긴 해요. 음. 근데 그래도 공주하면 밤이 유명하다. 그 공주 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나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만큼 공주 밤 워낙 유명합니다. 음. 실제로 공주에 가 보시면 그 밤으로 만들어진 음식들이 정말 많이 잔뜩 있는데요. 음.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공주 밤빵을 에피타이저로 추천합니다. 음. 이 공주 밤빵은 사실 공주에 들어가지 않아도 공주 인근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팔고 있는데 아. 저는 사실 공주는 최근에 한 근 20년 동안 가본 적이 없지만 버스로 음. 여행하다가 그 아마 정안 휴게소일 거예요. 그 휴게소에 가면 꼭 사 음. 먹습니다. 아. 그 정도로 유명한 거군요. 아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할 밤빵은 특정한 베이커리에서 파는 밤빵입니다. 어. 밤빵이라고 제가 부르긴 했네요. 밤파이라고 아 네 밤파이가 정확한 명칭인 것 같습니다. 음. 음. 그 공산성 근처에 있는 베이커리 밤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파는 밤빵, 밤 밤파이, 밤마을 밤파이라고 하네요. 음. 요거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 아마 근데 비슷한 느낌이긴 하겠죠. 음. 큰 호두 과자처럼 생겼어요. 대신 이 겉에 빵이 그 호두 과자 같은 폭신폭신한 빵이 아니라 훨씬 파이니까 바삭바삭하고 안에 팥이 아니라 밤으로 만든 앙금이 정말 가득 들어있는 파이입니다. 주말에 가면 이 베이커리에 가면 막 지그재그로 줄 서 가지고 사야 되거든요. 어. 근데 이게 워낙 소진율이 빨라서 그런지 막 따끈따끈한 빵을 주세요, 사면. 음. 근데 그 바삭한 식감이 아마 중요해서 그것 유지하려고 그 파이 상자의 뚜껑도 한쪽을 열어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이렇게 훅 쏟은 적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래서 따끈따끈한 빵을 받으실 수 있는데 빵 받으시면 그 따끈따끈할 때 꼭 하나를 금방 드셔 보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게 먹을 때 파이여서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지니까 차 안에서 드시는 건 쪼끔 비추드리고 그냥 길빵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밤 음. 앙금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 실은 앙금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요 음. 빵의 밤 앙금은 진짜 맛있고 적당히 달달하고 그렇다고 막 너무 달지도 않은데 막 너무 밤이라고 하면 퍼석거리는 게 좀 싫으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너무 퍼석거리지도 않고 막 이런 밤 앙금이 진짜 잔뜩 들어 있거든요. 음. 바깥쪽에 그 앙금을 둘러싸고 있는 빵은 정말 그 껍데기 정도이고 정말 앙금이 잔뜩 들어 있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간식으로 커피랑 같이 드셔도 굉장히 궁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하나님은 팥을 안 좋아하니까 진짜 그 팥 앙금이 들어가는 호두 과자 같은 빵보다는 음. 밤빵 뭐 밤파이라고 음. 했지만 그런 음. 류를 더 좋아하겠네요. 맞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실은 그 팥 앙금 말고 앙금류를 대체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하얀 앙금도 음. 있고 완두로 만든 앙금도 있고 이렇잖아요. 밤 네. 앙금도 있고. 근데
그걸 대체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앙금은 정말 맛있습니다. 음. 음. 어 아까 제가 "커피랑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곁들일 술을 커피로 하기가 곁들일 음료를 커피로 하기가 쪼끔 아쉬워서 곁들일 술로 공주의 명물 밤 막걸리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아. 공주 공주가 밤이 유명한 지역답게 공주에 가시면 어디든 이 밤으로 만든 막걸리를 파는데요. 밤에 그 달달한 향과 맛이 그 막걸리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저는 밤으로 만든 음식 중에 '막걸리가 가장 맛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맛있어요. 그 정도로 음. 맛있는 술이고 뭐 막걸리랑 어울리는 음식이라면 어디든 어울릴 술이어서 밤빵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디저트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뭔가 '안주다.' 요런 마음으로 뭔가 같이 드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보통 시중에서 공주가 아닌 곳에서 구할 수 있는 알밤 막걸리랑 비슷한가요? 아 다른 거죠? 아. 시중에서도 구할 수 있나요? 알밤 막걸리? 슈퍼에 알밤 막걸리는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게 공주 제품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요. 음. 저는 사실 그 알밤 막걸리는 너무 달아서 네. 아예 안 먹는 아. 막걸리인데 아. 궁금하네요. 근데 샌님 입맛에는 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왠지 그럴 것 음. 같긴 해요. 근데 음음. 음 앙금이 네. 들어가는 빵에 우유를 곁들여서 드시는 거를 커피보다 좋아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막걸리도 약간 우유 아. 같은 느낌이 음. 있으니까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 좋네요. 맞아요. 빵에 우유 맛있는 것처럼 같은 빵에 음. 막걸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그럼 밤파이랑 어 밤 막걸리를 먹으면서 메인으로 넘어가서 공주 여행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공주라는 도시는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 작은 소도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까이에 대전이라고 하는 큰 도시도 있고 금강이라고 하는 유명한 강이 흐르는 걸로도 유명하고 무엇보다 그 삼국시대의 백제의 수도여서 뭐 박물관이라든지 공산성, 뭐 무령왕릉처럼 전통적인 분위기에 구경할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 가면 잘 걷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가게 된다.' 싶은데 저는 실은 이렇게 강릉이나 전주만큼 내 의지로 가는 곳이라기보다는 일로 가는 일이 좀 있는 도시인데요. 음. 근데 그거 아시죠? 이렇게 일로 다니면서 알아낸 정보들이 찐인 거 다들 아시죠? 맞아요. 또 일로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아예 살고 계시는 분들을 만날 일이 좀 더 많다 보니까 맞아요. 좋은 정보들이 있죠. 음. 음. 앞서 토크토랑은 여름 특집으로 강릉 그리고 전주를 소개를 했었는데 사실 이 두 도시는 소도시라고 말하기 어려운 유명한 여행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공주는 진짜 소도시의 매력이 있죠. 사실 안 가본 사람도 음. 일단 너무 많고 어 음. 약간 오래된 유적도 많긴 하지만 시골 풍경이나 그냥 느릿느릿한 그 분위기 자체를 즐기러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요새는 일부러 그렇게 시골 분위기를 느끼러 작은 도시로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음. 음. 그런 소도시의 장점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저는 공주의 또 다른 장점으로 간단하다라고 하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 어 여러 가지 면에서 간단한데 우선 수도권에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차로 가면 한 뭐 한 1 시간 반 정도면 가고 음. 뭐 버스도 그 정도 시간이면 가더라고요. 음. 그 게다가 작은 도시고 구경할 게 쪼끔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구경할 데들이 이렇게 몰려 있고 이래서 걷는 것도 많이 걷기도 하지만 당일치기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간단한 여행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먹고 올라오면 딱 좋아 가지고 간단하게 바람 쐬고 싶으신 분들 뭐 조금 도시에서 벗어나서 시골의 정취를 좀 느끼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음. 혹은 대전에서 가깝기도 해서 대전은 또 구경할 곳이 많잖아요. 음. 그래서 대전에 놀러 갔다가 뭐 겸사겸사 하루쯤은 공주에 들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음. 공주는 혹시 소도시여 가지고 왜 소도시 여행할 때 많이들 그런 점에서 힘들잖아요. 숙소. 그런 게 음. 마땅치 않다면 뭐 대전에다 숙소를 잡으시고 하루쯤 이렇게 들르셔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숙소 때문에 공주를 한번 가 볼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의외네요. 네. 저는 사실 대전이 좀 볼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대전이 네. 네네. 근데 공주 같은 경우는 그 일본 료칸 스타일의 숙소 체인이 최근에 좀 생겼는데 전국에. 어. 근데 뭐 이름은 료칸이 들어가지만 사실 이제 실제는 모텔이나 호텔 정도의 숙소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근데 그 체인 중에서 유독 공주에 있는 한 지점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뷰도 뭐 안에 이제 어. 그런 편백 욕조 이런 것도 있고 뷰도 좀 음. 나무가 보이는 뷰였고 그래서 음. 어 '좀 가 볼까?' 하다가 저는 그 재밌는 숙소를 가는 걸 좋아해서 '공주를 가 어. 볼까?' 하다가 일정도 안 맞고 이게 어쨌든 혼자 버스로 가기에는 소도시가 사실 그 안에서의 교통이 좀 귀찮다 보니까 좀 미뤄 맞아요. 놓긴 했지만 아직도 저장해 놓고 언젠가 공주를 제가 가면 꼭 그 숙소를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음. 그 숙소를 알려주세요. 미타스야 료칸 호텔의 체인이에요. 공주에 있고 전국에 다 있는 아. 미타스야 료칸 호텔이라는 체인. 굉장히 여기저기에 있네요. 네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리고 가격도 어. 그 료칸 스타일의 되게 비싼 호텔 체인에 비하면 엄청 저렴한 편이고요. 음. 신기하다. 그러게요. 요런 재밌는 숙소 있으면 그 지역 도시 여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음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방금 아까 이제 소도시가 숙소가 마땅치 않은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엄청 공감하는데 이제 음. 약간 소도시지만 슬슬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에는 이렇게 좀 특색 있거나 깔끔한 숙소가 새로 생기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발품을 팔아보다 보면 좋은 여행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당일치기 여행은 별로 특히 저는 뚜벅이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당일치기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음. 공주를 여행하면서 1 박을 하면 아침에 뭐 '금강 근처나 시골 마을이나 이렇게 산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공주의 매력이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
공주 가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음. 어 이제는 아시겠죠? 저는 실은 먹으러 여행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먹을 게 생각이 나는데요. 공주에 가면 드셔야 하는 다른 곳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피탕인데요. 음. 아마 메뉴 이름부터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피탕은 김치 피자 탕수육의 줄임말이에요. 음. 김치 피자 탕수육이라니 어 평소에는 잘 같이 안 드시는 메뉴들이죠.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싶은 어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나 재료들이 이렇게 좀 부조화를 이룰 것 같잖아요. 음. 음. 게다가 비주얼도 처음 봤을 땐 진짜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런 역경을 딛고 한 입 해 보셔야만 볼 수 있는 맛이 있습니다. 음.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탕수육 양념에 김치와 피자의 재료들을 넣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말 그대로 김치 피자 탕수육의 맛이 나거든요. 김치와 피자와 탕수육 맛이 나요. 음. 그래서 이게 진짜 그래서 '맛있다는 소리야?' 싶으시죠? 근데 되게 잘 어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리고 되게 맛있습니다. 음.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굉장히 자극적이고 맛있습니다. 이게 김피탕이 이 공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다른 곳에 좀 팔지 않는 메뉴여서 공주 가시면 한 번씩 드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주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술안주로 시켜 먹는다. 밤에 그렇게 배달을 많이 간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에피타이저로 소개해 드렸었죠. 밤 막걸리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음. 저는 김치 피자 탕수육을 서울 살 때 먹어 봤는데, 아 근데 '이게 왜 공주에서 유명한 거지?'라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를 듣고 검색을 해 보니까 원조가 음 공주였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음. 공주에서만 먹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 이게 저는 전국적으로 네. 체인 같은 게 생겼던 때가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음. 공주가 원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제가 서울 살 때 "엄청 특이한 메뉴가 생겼다."라고 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벌써 한 6 년은 됐을 테니까 음. 진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게 공주에도 있다고?'라고 생각했는데 원조였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맞아요. 음. 이게 가 보지 않으면 사실 소도시는 좀 한식이 위주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음. 반전입니다. 맞아요. 저는 이 김치 피자 탕수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쇼킹함이 좀 커서 저는 음. 실은 공주하면 실은 밤보다도 김피탕이 먼저 떠오를 어. 정도로 네네네. 좀 충격적이었고 먹어 본 적도 있는데 맛있었어요. 음. 음. 김피탕의 탕이 탕수육이니까 좀 중국 음식에 이게 중국 음식인지는 좀 의아하지만 어쨌든 중국집으로 연결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 식당 또 하나 있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공주가 짬뽕이 유명한 지역이더라고요. 어. 전국 몇 대 짬뽕 이런 거 할 때 공주에 있는 짬뽕집이 꼭 이름을 올리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몇 대 짬뽕의 짬뽕집을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공주가 짬뽕으로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런 지역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맛있는 짬뽕을 파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동해원
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음. 차가 없으면 가기가 힘든 위치이긴 합니다. 약간 음. '여기가 맞아?' 하는 느낌으로 시골길을 꼬불꼬불 가다 보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곳에 뿅 하고 나타나는 식당인데 음. 오픈 시간부터 줄이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 이게 점심 영업밖에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영업시간이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 서고 줄도 꽤 오래 서야 하는 집이더라고요. 음. 근데도 다들 막 밖에서 막 기다려서 먹을 정도로 짬뽕이 맛있어요. 짬뽕하면 일반적으로 해산물 베이스를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음. 근데 여기는 고기 베이스여 가지고 다른 곳에서는 좀 맛볼 수 없는 맛인 점, 그다음에 국물이 되게 진한 점 이런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고기 음. 베이스다 보니까 새님은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한 입 먹고 '인생 짬뽕이다.'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음. 그래서 공주 가면 꼭 들러 보시길 바랍니다. 음. 공주가 짬뽕이 유명하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음. 이 짬뽕이 보통 유명한 지역들이 뭐 강릉이나 군산, 인천 같은 데에 다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또 해산물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뭐 인천, 군산 이런 데를 보면 약간 그 무역을 하면서 중국인들이 정착하면서 시작된 막 이런 스토리가 있고, 음. 근데 공주가 짬뽕이라니 내륙이라서 되게 신기한 느낌인데, 어. 고기 베이스면 아마 보통 소, 사고를 베이스로 쓰시니까 음. 저는 그냥 취향을 떠나서 이젠 안 먹는 메뉴라서 저는 맞아요. 갈 수 없지만 음. 공주에 대한 되게 의외의 사실을 알아 가지고 '이 도시 좀 매력 있네. 반전이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짬뽕 내륙의 짬뽕은 진짜 좀 신기하긴 하죠. 음. 음. 어 또 그 공주하면 소개하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음식이 하나 더 있어 가지고 근데 음식 음. 제가 너무 음식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떡집입니다. 왜 음. 그 흑임자 인절미 하면 생각나시는 그 압구정의 유명한 떡집이 그 이름이 공주떡집이잖아요. 음. 그래서 혹시 공주가 그 공주일까 프린세스의 공주일까 혹시 이 지역의 공주일까 혹시 이 지역 공주랑 무슨 연관이 있나 싶긴 한데 뭐 어쨌든 음. 공주에도 유명한 떡집이 있습니다. 음. 공주에 공산성 밑에 산성시장이라고 하는 전통시장 아주 조그만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래서 시장 안에 있는 떡집이어서 떡 사러 가는 김에 뭐 시장 구경도 하시고 이렇게 일석이조로 어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은 떡집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음. 부자떡집이라고 하는 떡집인데요. 여기에 가장 유명한 떡은 공주답게 역시 밤이 들어가 있는 알밤모찌 요게 되게 유명한 떡입니다. 어. 진짜 밤이 떡 안에 통째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앙금이 아니라 정말 떡이 아니 밤이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밤빵이랑 좀 다른 스타일이어서 그 밤파이 먹고 난 다음에도 즐기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여기 흑임자 인절미도 되게 맛있게 먹었고 호박시루도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기념품 이렇게 집에 가셔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나눠 주실 기념품 이렇게 한 손 가득 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밤 밤모찌, 왕밤모찌 이거는 다른 데선 팔지 않는 음식이니까 기념품으로 굉장히 좋고 많이들 사 가시는 떡이긴 합니다. 음. 너무 신기하네요. 한참 빵집을 찾아서 여행하는 빵지 순례가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떡이 그렇게 유행하더라고요. 막 창업떡.
예. 뭐 택배로 시켜 응. 먹는다고 막 이러고 난리가 났던데. 그런 느낌으로 또 어. 공주에 가면 또 굳이 이걸 위해 공주를 가진 못하더라도 공주에 가면 음. 또 들러볼 만한 곳이 음. 아닐까 음. 싶고, 소개해 음. 주신 식당, 떡집 모두 약간 하나님이 얼마나 공주를 좋아하는지 목소리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맛있는 곳이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음. 약간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그 창업떡이 광주잖아요. 네. 저는 그 갓 나온 그 뭐냐 카스테라 호박 인절미인가요? 그 창업떡 그거를 먹으려고 먹고 싶어서 광주에 가고 싶은 사람으로서 알밤모찌 먹으러 공주 가고 싶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만한 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음. 탄수화물 별로 안 좋아하는 새 님이 이렇게 별로 공감하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희 오늘 제목이 걷기에 좋은 도시라고 공주를 소개해 놓고 너무 먹는 이야기만 했죠. 아. 네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 사 먹으려면 걸어 다녀야 하고 또 이게 막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어디다 한 곳에 주차해 놓으시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구경하시면서 요런 거 사 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음. 시골의 풍경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좋은 곳이니까요. 그래서 음. 걷기 좋은 곳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성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음. 공주의 중심에 있어서 딱히 '공산성 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신 데고 가볍게 산책하기 좋아서 그런지 항상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는 주말에 가면 막 관광버스들이 막 너무 많이 대져 있어 가지고 교통체증이 있고 막 이 정도로 굉장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 음. 그래서 '공주가 유명해졌나 보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특히 단풍철에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단풍이 예쁜가 봐요. 음. 공주가 금강이라고 하는 큰 강을 끼고 있는 도시고 이게 계룡산 자락이잖아요. 그래서 네. 높은 곳에 가면 풍경이 진짜 좋더라고요. 음. 특히 공산성은 일몰 때 가면 그 일몰 이렇게 지는 소도시 지방 시골 도시의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운치 있고 좋다고 하니 저녁 먹으시고 산책하시고 공산성을 산책하시고 집으로 귀가하는 코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 너무 좋네요. 맞아요. 음. 공산성, 이 공주 갈 만한 곳 검색하면 아마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아닐까. 맞아요. 어. 음. 저는 뭐 최근에 제가 공주를 들렸던 건 아니지만 공주를 음. 간다면 역사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음. 소도시 여행으로 최근에 좀 뜨고 있긴 한데 사실 공주가 엄청 유명한 지자체는 아니잖아요. 공주 하면 '어 알지.'라고 할 만한 데가 쪼끔 애매한데, 이게 아마 충청도 쪽에 음. 사시거나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역사 수업을 통해서 백제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라서 들어보기는 한번 당연히 들어봤을 그런 도시이기는 또 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역사 유적 여행으로 공주가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일단 뭔가 이런 문명 사회 이전에 한국에서 손꼽히는 구석기 유적이 있는 데가 바로 공주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석장리인데, 어. 그 어. 한국사 시험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관광 관련 자격증 때문에 이걸 공부하다가 오랜만에 다시 떠올랐는데, 공주 음. 하면 자동으로 연관 검색어처럼 공주 석장리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구나. 이 석장리 고분군이 걷기에도 되게 좋게 공원처럼 쭉 꾸며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름에는 좀 음. 야외 덥잖아요. 맞아요. 뭐 산성처럼 숲이나 나무가 많은 것도 아닐 거고, 음. 그래서 더운 여름이니까
좀 실내, 비가 오든 덥든 상관없는 곳으로 무령왕릉이랑 공주 박물관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음. 사실 무령왕릉은 제가 어렸을 때는 내부를 관람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또래에 그 초등학교 때 무령왕릉을 갔었던 분들은 '나 거기 들어가 봤는데.'라고 생각하실 텐데 음. 지금은 문화재 보호 때문에 관람이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아니 우리도 들어가 볼 수 있었을까요? 네. 어 그렇구나. 저희는 들어갔었을 거예요. 선생님 아마 아 들어가셨었을 거예요. 그렇구나. 네 저는 그게 뭔가 음. 들어가 본 기억은 있는데 그게 이제 모형처럼 만들어 놓은 곳인지 진짜 무령왕릉 내부였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음. 이게 음. 내부 관람이 금지된 게 97년 8년 정도여서 그렇네요. 그럼 네. 들어가 봤을겠네요. 그럴 네. 가능성이 크네요. 음. 대신에 이제 지금은 내부를 볼 수는 없지만 그 재현한 모형을 통해서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가 보셔도 괜찮을 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음. 들고 이게 음. 여름에는 확실히 박물관, 미술관 이런 실내 시설들이 좀 중간중간 있어 줘야 쉬어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추천해 봅니다. 음. 그 공주에 있는 백제 문화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래요. 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뭐 공산성이나 무령왕릉 이런 데는 아마 그래서 유명하고 그래서 많이들 가 보셨을 것 같은데 이곳 말고도 요즘같이 더울 때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박물관 같이 그 시원한 곳을 둘러보는 게 좀 약간 여행의 중간에 약간 살만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뭐 빵집이라든지 공산성이라든지 떡집이라든지 이런 거랑 가까이에 있는 공주박물관도 굉장히 좋고 뭐 무령왕릉도 좋지만 저는 마곡사라고 하는 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음. 시내라는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절인데 그냥 천천히 풍경을 즐기면서 산책하기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시간만 아니면 뭐 나무 그늘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산책하기 좋을 것 같고 찾아보니까 되게 기도를 잘 들어 주기로 유명한 절인가 봐요. "영험한 어. 절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녀온 지 오래됐는데 뭔가 다시 가고 싶어졌어요. 음. 어. 좋습니다. 저는 또 강릉과 전주에 이어 서점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뭐 음. 특정 서점은 제가 가본 게 아니라서 추천해 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음. 공주에도 독립서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거 되게 네. 의외네요. 저도 몰랐는데 '한두 곳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어떤 아는 음. 분이 추천해 주신 서점도 있기는 했는데 검색을 해 어. 보니까 거의 그 메인 시장이 있는 그 근처로만 한 거의 10곳 정도의 독립서점이 있는 걸 봤어요. 우와 그 정도로 많이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뭐 여름 휴가 또는 여름 방학에 가기에는 좀 시기가 늦긴 하지만 9월 둘째 주 12일 13 일에는 또 공주에서도 북페어가 열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음. 뭐 그때쯤 만약에 공주를 방문하실 계획을 세우신다면 요런 것들을 또 한번 들러보시면 즐거움이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어 그리고 공 네. 공주가 최근에 소품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자그마한 사람들이 구경하기 좋은 젊은 애들이 또 나왔네 오늘도. 젊은 애들이 구경하기 좋은 그런 자그마한 가게들이 많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그런 가게들이 몰려 있는 골목에 서점도 많이 있나 봐요. 음. 음. 저는
그동안 공주 갔을 때는 들려보지 못한 곳이라 서점 꼭 가고 싶어졌어요. 음. 음.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이제 시작할 때부터 "요즘 공주가 좀 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즘 좀 관심이 생기셔서 오늘 저희 토크토랑을 들으시는 분이라면 '왜 그 얘기 안 해?'라고 계속 궁금하셨을 수 있을 법한 것이 음. 축제였습니다. 음. 바로 공주 페스티벌이 열렸죠, 올해 아 공주에서. 그 공주님 할 때 하는 그 프린세스 네. 어 어 아니 SNS에서 너무 이 축제가 엄청 난리였어요. 그래요? 약간 '공주시가 드디어 일을 좀 하네.' 뭐 이런 식의 공유를 좀 많이 어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저 진짜 너무 안타까웠던 게 '공주는 이름이 공주인데 왜 그걸 가지고 마케팅하지 않을까?' 왜 음 고양시가 고양이 요렇게 요 맞아. 이 활용해 가지고 마케팅한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음. '아 근데 왜 공주는 이름이 공주면서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공주 페스티벌을 하는군요. 음. 음. 뭐 디즈니나 뭐 엘사나 이런 다양한 공주 코스튬을 입고 다니는 축제 사진들을 SNS에서 좀 봤는데 뭐 음. 검색을 해 보니까 특히 또 이제 공주 하면 제일 좋아하는 건 또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핫쇼핑 뭐 음. 이런 것들도 막 꾸며 놓고 축제를 했더라고요. 어 너무 좋네요. 6 월에 하고 또 7 월에 했다고 하고 이제 더위를 피해서 그다음에 9 월에도 열린다고 하니까 공주를 꿈꾸는 아이와 함께 여행하신다면 들려보셔도 좋고 '내가 직접 공주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또 9 월에 공주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좋네요. 어른 공주도 취급해 주는 거겠죠? 근데 뭐 막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지는 근데 이제 쪼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했으니까 어 어. 저희가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는 7 월에 공주 페스티벌이 아직 열리진 않았는데 음. 아마 쪼금 그 저희가 늘 말하는 젊은이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9 월에는 좀 많이 참가하지 않을까 싶었고 뭐 응. 지난주 전주에 연계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본다면 저는 만약에 공주 축제를 가면 전 드레스보다는 한복을 입고 싶다는 생각은 좀 아. 합니다. 괜찮네요. 괜찮다 한복. 예. 드레스는 좋습니다. 쪼끔 지금 나이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별로 안 입고 싶어요. 별로 안 입고 싶다. 저는 그냥 '이 기회 아니면 언제 입어 보겠어.'라는 느낌으로 괜찮겠다 싶었는데 한복도 좋을 것 같고 9 월에 일정을 좀 잘 조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흥미가 생겼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주의 맛있는 곳, 그다음에 즐길 곳, 산책할 곳, 마지막에 축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드렸는데 그중에서 공주에서 정말 딱 한 곳만 가야 된다면 어디를 소개할지 이렇게 한 곳만 얘기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무령왕릉을 선택하고 싶어요. 음. 예전 추억 때문에 가고 싶기도 하지만 이게 역사나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되게 큰 곳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뭐 나중에 찾아보시면 또는 알고 계신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공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되기도 했고 도굴을 당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발견됐다라는 점에서도 음. 그렇고 그 삼국시대의 무덤 가운데 주인이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진 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굉장히 또 특이한 케이스여서 만약에 안 가 음. 보셨다면 공주를 찾았을 때 한번 꼭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연꽃무늬 벽돌도 그렇고 사실 진짜 화려한 신라의 금관만큼이나 백제의 유적들이 또 '예쁘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장소라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 진묘수라고 음. 하는 무덤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 네. 그것도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 거 음. 포함해서
무령왕릉은 실은 공주 가면 꼭 들르셔야 되는 곳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음. 근데 저는 공산성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어 정말 저는 공주의 되게 상징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 공산성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음. 어디서든 정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공산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몰라도 '어 저거 공산성인가 봐.'라고 생각할 정도로 음. 되게 공주 시내 한가운데 있고 되게 어 공주를 상징하고 있는 곳이고, 실은 그 공산성을 중심으로 관광지 같은 것도 개발이 되었고 사람도 많이 오는 곳이어서 음. 뭐 1 시간에서 2 시간 정도 코스로 산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딱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정말 멋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저는 공산성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음. 좋습니다. 세트로 딱 가시면 좋겠네요. 공산성과 무령왕릉. 좋습니다. 또 중간중간 추천해 드린 먹거리를 즐기시면서. 너무 좋죠. 제가 그 코스를 한번 갔다 오고 싶네요. 그러게요. 음.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공주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디저트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 공주 여행을 콘텐츠로 푼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알쓸신잡 공주부여 세종편입니다. 음. 정재승 교수님, 유시민 작가님, 김영하 작가님, 그다음에 황교익 님 이렇게 나오시는 시즌 1의 한 편이더라고요. 음. 이게 공주에 대해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저는 원래도 알쓸신잡 원래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재미있게 잘 봤고, 뭔가 알쓸신잡이 원래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공주가 아닌 새로운 시각의 공주를 볼 수 있다라고 한 점도 좋았고, 아마 공주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은 '어 이런 도시도 있네.'라고 하는 걸 간단히 입문하게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아닌가 해서 오늘 디저트로 추천합니다. 음. 좋습니다. 저도 알쓸신잡 같은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해 가지고 예전에 봤을 텐데 오랜만에 음. 또 다시 보면 새록새록하면서 '아 공주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음. 한번 챙겨 봐야겠네요 다시. 음. 또 공주는 가시는 김에 인근에 있는 그 백제 문화권의 부여랑 같이 여행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되게 좋은 음. 디저트인 것 같아요 오늘. 맞아요. 같이 이게 확장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혹시 저희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공주에 대해서 흥미가 생겨서 여행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행 가시기 전에 한 번쯤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은 공주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생각보다 괜찮은 도시인 것 같죠? 음. 저희가 오늘 소개를 잘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매력 있는 소도시들이 전국에도 또 되게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공주를 포함해서 전국에 혹시 어디 갈 만한 소도시 있나, 그리고 간단하게 너무 이렇게 오래 갔다 오지 않아도 간단하게 다녀올 도시가 있나, 요렇게 생각하실 때 공주도 한 번씩 떠올려 주시길 바라며,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 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네, 네, 네.